세계 최대 석유회사 최고 책임자가 한국 할머니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미국과 중동이 100억 달러 들고 찾아온 미래 기술, 그 정체는 놀랍게도 우리 조상의 온돌이었습니다. 1973년 사막에서 땀 흘린 한국 기술자들, 그들이 받은 9,600만 달러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금 석유 부국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당신네 할아버지 기술로 우리를 살려주시오. 탄소세 폭탄 앞에 무너지는 중동 3,000개 공장, 그들이 찾은 유일한 해법은 한국 온돌이었습니다. 83세 노인의 눈물, 52도 사막의 약속, 그리고 500년 온돌이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5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 알사디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아람코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입니다. 저는 전 세계 플랜트 기술을 총괄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날아갑니다. 2025년 1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정기 점검차 방문했어요. 우리 아람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 공장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3일이었죠. 1월 15일 도착해서 17일 저녁 비행기로 리야드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5일 오후부터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우디에선 눈을 본 적이 없지만 한국에선 겨울에 눈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들었거든요.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눈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쌓이고 쌓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차들이 눈에 파묻혀 있었고 나무가지들이 무게를 못 이겨 휘어져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천공항이 폐쇄됐습니다. 50년 만에 폭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 폐쇄라니요? 그럼 제 비행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소 3일은 복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더 머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리야드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 네옴시티 프로젝트 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사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날씨 문제니까요. 여수 파트너사 김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실장님,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수는 작은 도시라 머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에 저희 회사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편히 쉬시다가 공항 열리면 바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하니 김 사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북촌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한옥 게스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전통 한옥이었어요. 기와 지붕에 나무 대문이 달린 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고요? 저는 보통 5성급 호텔에서 머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낡은 집이라니. 하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호의를 무시할 순 없었으니까요. 집주인 할머니가 나와서 반겼습니다. 75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옥이 처음이시죠?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김 사장이 통역해줬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난방이 잘 되어 있구나 싶었죠.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눈 덮인 마당이 보였어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한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맛있었어요. 특히 뜨끈한 국물이 몸을 녹여줬습니다. 저녁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거예요. 씻고 침대. 아니,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바닥이 따뜻한 겁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끈했어요. 저는 일어나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손을 대니 확실히 열기가 느껴졌어요. 전기장판인가 싶어 바닥을 살폈지만 전선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바닥 난방은 뭡니까? 전기장판입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온돌입니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에 돌을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바닥을 데웁니다. 전기도 가스도 안 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기도 가스도 안 쓴다고요? 그럼 뭘로 난방하는 겁니까? 김 사장의 다음 답장이 더 놀라웠습니다. 낮에 한번 불 때우면 밤새도록 따뜻합니다. 500년 전부터 쓰던 방식입니다. 500년 전 기술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이라고요? 저는 이불을 걷고 바닥에 직접 누워봤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최신 호텔 난방보다 더 좋았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은 반팔만 입어도 될 만큼 따뜻했습니다. 전기도 안 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람코에서 15년간 에너지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난방 시스템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작년에 본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어떤 회사가 열배터리라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기로 물질을 가열해서 열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쓴다는 거였죠. 그 기술에 수천억 원이 투자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누워있는 이 바닥이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낮에 열을 저장해서 밤에 방출하는 거잖아요. 500년 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 당장 이 온돌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아람코에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탄소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공장들의 해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온돌 시스템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 아람코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바닥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잤으니까 9시간이 지났는데도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건 정말 비과학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과학적이었죠.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 그리고 하얀 쌀밥이었어요. 식사하면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통역 앱을 켰어요. 이 온돌이 정말 500년 전 기술입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겨울에 이거 없으면 얼어 죽었죠. 나무 한 번 떼면 하루 종일 따뜻해요. 신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혁명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김 사장이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KAIST 에너지공학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일정엔 없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온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대전까지 차로 2시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김 사장에게 물었어요. 온돌이 정말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까? 김 사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조상들은 천재였어요. 연료를 최소로 쓰고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KAIST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 교수가 반겼어요. 5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온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박 교수가 자료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온돌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온돌은 열배터리의 원조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공기가 고래라는 통로를 지나갑니다. 그 열이 구들장이라는 돌을 데웁니다. 돌은 축열제 역할을 하죠. 열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합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축열제라고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미국에서 개발하는 열배터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토라 에너지는 탄소를 쓰고 론도 에너지는 벽돌을 씁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뜨거운 물질이 식으면서 열을 내보내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온돌이 열배터리 원조라는 말입니까?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고구려 시대부터, 그러니까 기원 후 300년경부터 쓴 기술입니다. 1700년 역사죠. 1700년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수천억 원 들여 개발한 기술을 한국 사람들은 1700년 전부터 쓰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때 박 교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실장님, 한 분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1973년에 사우디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대전에 계신답니다. 1973년 사우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면 제 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혹시 주바일 프로젝트 관련이신가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일하셨대요. 지금 83세이십니다. 저는 당장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대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저는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아흐메드 알사디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이정수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73년 주바일에 있었어요. 현대건설 기술자로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살이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전쟁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됐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루 세끼 쌀밥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사우디에 갔습니다. 주바일 항구를 짓기 위해서요. 처음 리야드 공항에 내렸을 때 기절할 뻔했습니다. 더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섭씨 52도였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죠. 사막은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굶어야 했으니까요. 한국 전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9,60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 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우리 회사 운명이 걸렸고 어쩌면 한국의 미래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놈들처럼 일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낮에는 50도가 넘어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오전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어요. 사우디 노동자들이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라마단 기간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땀 흘리며 망치질했습니다.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1974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당시 국왕이셨죠. 공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제 할아버지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국왕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하셨어요. 통역이 말했습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대단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우디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가난한 외국인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항구는 6개월 일찍 완공됐습니다. 노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품질 검사에서 유럽 회사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사우디 왕실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9,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저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한국 최초의 현대식 제철소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짓고 조선소도 만들었어요. 노인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30년 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50년 전 사우디 왕실의 신뢰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 할아버지께서 가난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왔습니다. 노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우리 온도를 보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추위 속에서 만든 기술을 보러 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50년 전 당신네가 우리를 살렸어요. 이제 우리 기술로 당신네를 도울 차례입니다. 온도를 가져가세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지혜를 가져가세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52세 아람코 최고 기술 책임자가 83세 한국 노인에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세대가 사막에서 흘린 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네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 할아버지가 가난한 한국 청년들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의 기술이 우리 아람코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순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83세 노인의 눈물, 50년 전 약속, 그리고 온돌.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온돌 구조를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통역 앱으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뒤뜰로 오세요. 할머니를 따라 뒤뜰로 나갔어요. 작은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벽돌로 만든 화덕 같은 거였죠. 여기가 아궁이에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여기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웁니다. 그럼 뜨거운 공기가 여기 고래로 들어가요. 할머니가 바닥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바닥 밑에 통로가 있다고 했어요. 뜨거운 공기가 그 통로를 지나가면서 구들장을 데웁니다. 할머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구들장은 넓적한 돌이에요. 이 돌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 열이 천천히 방으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무 한 번 때우면 하루는 갑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겨울엔 아침 저녁으로 2번 때우면 이틀도 가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봤습니다. 장판 아래에 구들장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돌이 추결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회사들이 수천억 원 들여 개발한 열배터리와 똑같은 원리였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무슨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추워서 만든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지혜죠. 지혜.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지혜라니. 생존을 위한 지혜가 1700년을 이어져 왔고 지금은 세계를 구할 기술이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열배터리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안토라 에너지, 론도 에너지, 그 외에도 수십 개 회사가 나왔어요. 모두 같은 원리였습니다. 물질을 가열해서 열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한다. 안토라는 탄소 블록을 사용했어요. 1500도까지 가열한다고 했습니다. 론도는 벽돌을 사용했고요. 1200도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봤어요. 안토라는 2000억 원, 론도는 8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돌은 어떻습니까? 돌을 사용합니다. 비용은 거의 제로입니다. 온도는 낮지만 주거용으로는 충분해요. 그리고 1700년간 검증된 기술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람코 공장이 3,000개입니다. 각 공장마다 천연가스로 난방하는 비용이 연간 1억 원쯤 됩니다. 그럼 총 3천억 원입니다. 만약 이걸 열배터리로 바꾸면 초기 투자는 필요하지만 연료비는 제로가 됩니다. 태양광으로 가열하면 되니까요. 더 중요한 건 탄소세였습니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이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매긴다고 했어요. 우리 공장들이 내야 할 탄소세를 계산해봤습니다. 연간 5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열배터리로 바꾸면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됩니다. 탄소세도 제로고요. 3천억 연료비 절약, 5천억 탄소세 절약. 합치면 연간 8천억 원입니다. 5년이면 4조 원입니다. 초기 투자가 10조 원 들어도 5년이면 회수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입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땀 흘린 젊은이들이 만든 나라였죠.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도울 차례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리야드 본사 기술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긴급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온돌 기술 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모두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온돌이요? 그게 뭡니까?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1700년 된 한국 난방 기술입니다. 열배터리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다시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침에 한번 불 뗐는데 밤 10시까지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12시간 넘게 열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술이 가장 미래적인 기술이다. 할머니 말대로 기술이 아니라 지혜다. 생존의 지혜가 인류를 구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폐쇄 상태였어요. 눈은 그쳤지만 활주로 제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조사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김성민 교수가 저를 맞이했어요. 58세의 중후한 인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열배터리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온돌과 현대 열배터리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도표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김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열배터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에너지를 넣어서 물질을 가열합니다. 그 물질이 열을 저장합니다. 필요할 때 그 열을 꺼냈습니다. 간단하죠? 온돌도 똑같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나무를 태워 에너지를 만듭니다. 뜨거운 공기가 돌을 가열합니다. 돌이 열을 저장합니다. 그 열이 천천히 방으로 나옵니다. 원리가 완전히 같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온도와 재료입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어요. 안토라는 1500도까지 올립니다. 공장용이죠. 론도는 1200도입니다. 역시 산업용입니다. 온돌은 100도 안팎입니다. 주거용이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김 교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세계 열배터리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2022년에 36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48조 원이에요. 그런데 2032년 전망이 915억 달러였습니다. 122조 원입니다. 10년 만에 3배가 됩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탄소세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이 본격 시행합니다. 탄소 배출하면 돈을 내야 해요. 그러니 기업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열배터리가 그 대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보다 싸고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고온이 필요한 산업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철강, 시멘트, 화학공장 같은 곳 말입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이런 산업들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열배터리를 쓰면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아람코 공장이 3,000개 있습니다. 석유화학, 정유, 비료 공장들입니다. 모두 고온이 필요한 곳들이죠. 만약 열배터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김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장 하나당 평균 투자비가 30억 원쯤 들 겁니다. 3,000개면 9조 원이네요. 하지만 연료비 절감과 탄소세 절감을 합치면 연간 8천억 원 이상 절약됩니다. 3년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입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술을 쓰면 더 쌉니다. 온돌 원리를 산업용으로 확대하면 되거든요. 미국 회사들처럼 복잡한 기술 쓸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효율적인 게 최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개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교수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에너지기업 3곳이 산업용 열배터리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시제품도 나왔고 일부는 상용화 직전이라고 했어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제품의 절반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제조 비용이 싸고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온돌이라는 1700년 노하우가 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 노하우.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 회사들은 10년 연구했지만 한국은 1700년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합니까? 실장님 회사에서 관심 있으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제안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연결해 주십시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3군데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모두 내일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게 답이다. 온돌 기술이 우리 아람코를 구할 것이다. 5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고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는다. 역사는 정말 아름답게 순환합니다. 그날 밤 호텔 객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좋았지만 화상회의를 하려면 호텔이 나았거든요. 밤 10시에 리야드 본사와 연결했습니다. CEO와 경영진 5명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아흐메드, 한국에서 뭘 발견했나? CEO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어요. 온돌 사진, 열배터리 그래프, 시장 전망, 비용 분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현대 열배터리의 원조입니다. 1700년 역사를 가진 검증된 기술이고요. 우리 공장들에 적용 가능합니다. 경영진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CFO가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저는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초기 투자 9조 원, 연간 절감액 8천억 원, 회수기간 3년. 그 후로는 순이익입니다. 탄소세는요? 또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열배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태양광으로 가열하면 되니까요.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 탄소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CEO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럽 담당 이사가 보고서를 보냈는데요. EU 탄소세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새 자료가 떴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우리 아람코가 내야 할 탄소세가 연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5년이면 5조 원입니다. 10년이면 10조 원이에요. 이건 재앙입니다. CFO가 말했습니다. 우리 순이익의 15%가 탄소세로 나갑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CEO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열배터리 기술입니다. 9조 원 투자하면 연간 8천억 절감되고 탄소세 1조 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치면 연간 1조 8천억 원입니다. 5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검증된 기술입니까? 한 임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700년간 검증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이 기술로 버텼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가정에서 쓰고 있어요. 이보다 더 검증된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건 가정용 아닙니까? 또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산업용으로 확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산업용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시제품도 나왔고요. 내일 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CEO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자네 말이 맞다면 이건 우리 회사 미래가 걸린 문제야. 신중하게 검토하게. 하지만 시간이 없어. 2026년이 1년밖에 안 남았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즉시 시작해야 해요. 늦으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계약할 겁니다. 그때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 전 일이 생각나는군요. 우리가 한국 건설사를 믿어줬을 때 말입니다. 다들 위험하다고 했지만 선왕께서 믿으셨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1973년 주바일 프로젝트 말입니다. 가난한 한국 회사에 9,600만 달러를 맡겼던 일이죠. CEO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믿어줬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다시 믿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승인합니다. CEO가 결정했어요. 아흐메드, 한국 기업들과 협상을 시작하게. 조인트 벤처 설립을 목표로 하되 조건은 까다롭게 따지게.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 유지 보수 모두 포함해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0년 전 이 도시는 가난했습니다. 불빛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모두 그때 우리가 준 기회 덕분이었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온돌이라는 조상의 지혜를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 50년 후 우리 손자들도 이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후에 운항 재개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하루를 알차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에 한국에너지기업 세 곳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서였어요. 첫 번째는 대양에너지 박진수 대표였습니다. 55세의 활기찬 인상이었죠.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희 회사가 산업용 열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자료를 펼쳤어요. 화면에는 거대한 강철 탱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저희 제품입니다. 고온 열저장 시스템이에요. 원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온돌 원리를 확장한 겁니다. 박 대표가 말했어요. 온돌은 돌을 쓰지만 저희는 특수 세라믹을 씁니다. 1000도까지 견딥니다. 태양광 전기로 가열하면 24시간 고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제품의 60% 수준입니다. 박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조 원가가 싸고 기술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1700년 온돌 노하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서멀테크 김영호 대표였습니다. 60세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저희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김 대표가 설명했어요. 용융염을 사용합니다. 소금을 녹인 거죠. 이게 열을 아주 잘 저장해요. 세 번째는 그린히트 이수진 대표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CEO였어요. 저희는 모듈형입니다. 이 대표가 말했어요.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어요. 공장 규모에 맞춰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 아람코는 3,000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배터리를 설치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 대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하고 싶습니다. 둘째, 사우디 엔지니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장기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합니다. 최소 20년입니다. 세 대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저희 새 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겠습니다. 각자 강점을 살려서 협력하는 거죠. 예상 비용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공장 하나당 평균 25억 원입니다. 3,000개면 7조 5천억 원이네요. 하지만 대량 생산하면 20% 할인 가능합니다. 그럼 6조 원입니다. 제 예상보다 쌌습니다. 그럼 6조 원 투자로 연간 1조 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이면 본전이고 그 후로는 순수익이에요. 언제부터 시작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대답했어요. 계약 체결 후 6개월이면 첫 공장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달 50개씩 늘려가면 5년 안에 3,000개 완료됩니다. 5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빠릅니다. 2026년 탄소세 시행 전에 상당수를 끝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박 대표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다른 중동 국가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람코가 레퍼런스가 되면 UAE, 쿠웨이트, 카타르도 관심 가질 겁니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동 전체가 탄소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답이 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새 대표와 악수했습니다. 다음 주에 리야드로 오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우리 CEO와 직접 만나시죠. 몬 계약은 그때 하겠습니다. 새 대표가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50년 전 저희 선배들이 사우디에서 땀 흘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전과 지금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역사는 정말 순환합니다. 오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사장이 특별히 안내해줬어요. 온돌 역사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고구려 벽화가 보였어요. 기원 후 300년경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온돌 구조가 그려져 있었어요. 1700년 전입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온돌을 썼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였죠.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다음에는 조선시대 한옥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내부 구조가 보였어요. 아궁이, 고래, 구들장, 굴뚝까지 모든 게 정교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입니다. 김 사장이 말했어요. 연기가 빠져나가는 길, 열이 전달되는 경로, 온도가 유지되는 시간 모든 게 계산되어 있어요.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기술입니다. 박물관 뒤편에는 전통 한옥이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직원이 나무를 넣고 불을 붙였어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고래로 들어갔어요. 제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처음엔 차가웠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에는 뜨끈해졌어요. 신기했습니다. 나무 몇 개로 이렇게 빨리 방이 따뜻해지다니. 직원이 말했어요. 3시간 후에 다시 와보세요. 그때도 여전히 따뜻할 겁니다. 나무 다 타도 열은 남아있어요. 저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박물관을 구경하고 차도 마시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옥으로 갔습니다. 아궁이 불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나무는 다 탔고 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확실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도 따뜻할 겁니다. 온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1700년 전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졌어요.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던 시대에 이렇게 효율적인 난방을 만들다니.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위대한 발명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발명이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없는 난방, 에너지 효율 90% 이상, 유지비 거의 제로. 이보다 완벽한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온돌이 미래다. 가장 오래된 기술이 가장 미래적이다. 한국 조상들의 지혜가 우리 아람코를, 중동을, 나아가 전 세계를 바꿀 것이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최종 확인 연락이 왔어요. 오후 3시 비행기로 리야드 출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일간의 예상치 못한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죠. 체크아웃 전에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통역 앱을 켰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편히 쉬셨으면 됐어요. 온돌이 마음에 드셨어요? 제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걸 가져갈 겁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우디예요? 거긴 더운데 온돌이 필요해요? 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공장용입니다. 온돌 원리로 공장을 돌리려고 해요. 할머니의 지혜가 우리를 구할 겁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할아버지들 지혜가 도움이 된다니 고맙네요. 50년 전에 당신네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와 포옹했어요. 작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진행하실 겁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 당신네 회사 대표들 리야드로 초청하겠습니다. 본 계약 체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사우디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 뭉클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일 전 폭설로 비상 착륙했던 바로 그 공항이었어요. 지금은 깨끗하게 제설되어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기 전 카페에 앉았습니다. 리야드 CEO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한국 기술이 확실합니다.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조건은 어떤가? CEO가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6조 원 투자로 연간 1조 8천억 절감입니다. 3년이면 회수하고 그 후론 순이익입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인력 교육 모두 포함됩니다. CEO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흐메드, 자네를 믿네. 50년 전 우리 선왕께서 한국을 믿으셨듯이 나도 자네를 믿겠네. 진행하게. 승인하십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승인하네. CEO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6조가 아니라 10조를 투자하게. 3,000개 공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확대하세. 네옴시티 전체를 온돌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네. 10조 원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건 1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네. CEO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네. 탄소 제로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지. 50년 전 우리가 한국에 기회를 줬듯이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있어. 한국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분은 50대 50으로 하고 사우디 현지에 공장 짓겠습니다. 5년 안에 3,000개 공장 완료가 목표입니다. 좋네. CEO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흐메드, 한 가지 더. 다음 달 GCC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UAE, 쿠웨이트, 카타르 대표들에게 한국 기술을 소개하세. 중동 전체가 움직여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실장님. 돌아보니 박민수 KAIST 교수와 이정수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박 교수가 말했어요. 노인이 꼭 오시겠다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이정수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실장님, 정말 진행하시는 겁니까? 온도를 사우디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0억 달러 투자합니다. 3,000개 공장에 설치할 겁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 기술로 당신네를 돕는군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네가 1973년 약속을 지켰고 우리도 2025년 약속을 지킬 겁니다. 다음 50년도 함께 가겠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주바일 사막에서 주운 돌입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52년간 간직했어요. 고향 떠나 사막에서 일하던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요. 이제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 돌을 받았습니다. 작고 거친 돌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50년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우리 본사 CEO실에 전시하겠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과 포옹했어요. 그리고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83세 노인의 손짓이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5일 전 폭설로 덮였던 도시가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 세계를 이끄는 도시가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주바일 돌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니 따뜻했어요. 50년 전 약속과 50년 후 미래가 이 작은 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온돌, 한국, 그리고 50년 우정. 이제 다음 50년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 15일이었어요. 리야드 외곽 산업단지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람코 첫 열배터리 시범 공장 가동식이었죠. 저는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람코 경영진, 사우디 정부 관계자, 한국 기업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EO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CEO가 말했어요. 50년 전 우리 선왕께서 한국을 믿어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한 젊은이들을 믿으셨죠.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바일 항구를 완벽하게 지어냈어요. 그 돈으로 한국은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CEO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온돌이라는 조상의 지혜를 나눠줬어요. 오늘부터 이 공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CEO가 선언했어요. 한국 열배터리 기술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천연가스 제로,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 비용 90% 절감. 이것이 미래입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장 전체에 불이 들어왔어요. 거대한 열배터리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으로 가열된 열이 파이프를 타고 공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모니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온도 1000도, 효율 92%, 탄소 배출 0. 완벽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행사가 끝나고 공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진 20명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우디 엔지니어 50명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면 사우디 인력만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했어요. 박진수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UAE에서 연락 왔습니다. 500개 공장에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대요. 쿠웨이트도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동 전체가 탄소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람코가 성공하면 모두 따라올 겁니다. 다음 달 GCC 회의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박 대표가 말했어요. 6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모입니다. 한국 기술을 소개할 절호의 기회죠.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정수 노인이었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83세 고령인데 장거리 비행을 감행하신 겁니다. 꼭 보고 싶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제가 52년 전 흘린 땀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노인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열배터리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온돌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들이 만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돌 대신 세라믹을 쓰고 나무 대신 태양광을 씁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노인이 시스템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든 거군요.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추위를 이기려고 만든 게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네 조상의 지혜가 우리 아람코를 구했습니다. 3,000개 공장이 5년 안에 모두 바뀔 겁니다. 연간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네가 50년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지킬 겁니다. 다음 50년도 함께 가겠습니다. 한 달 후 GCC 회의가 열렸습니다. 두바이 버즈칼리파에서였어요. 6개국 에너지 장관이 모였습니다. 저는 아람코 사례를 발표했어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탄소 배출 90% 감소, 에너지 비용 85% 절감, 투자 회수 3년.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UAE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500개 공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쿠웨이트 장관도 동의했어요. 저희는 300개 공장입니다. 카타르, 바레인, 오만도 줄줄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GCC 6개국이 향후 5년간 총 500억 달러를 한국 열배터리 기술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에너지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전 석유로 부자가 된 중동이 이제 탄소 제로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한국 온돌 기술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업무가 아니라 개인 여행이었습니다. 북촌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실장님. 다시 오셨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액자를 열어보니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리야드 열배터리 공장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온돌 기술로 가동 중. 탄소 배출 제로. 할머니의 온돌이 중동을 바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3,000개 공장이 이제 온돌 원리로 돌아갑니다. 할머니 조상들의 지혜가 세상을 구하고 있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대단했나 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겨울에 추워서 만든 줄만 알았어요. 그게 바로 위대한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인류를 구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다시 온돌방에서 잤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1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온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5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도시, 이제 세계를 이끄는 도시. 그리고 50년 전 사막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들. 오늘 그 약속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작은 기술이 한국과 사우디를 잇고 나아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역사는 순환합니다. 5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고 오늘 한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다음 50년, 또 그 다음 50년. 온돌이 만든 기적. 조상의 지혜가 미래를 여는 열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 세계를 바꾸는 우리의 기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어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였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대표들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트로피가 들려 있었어요. UN 기후 혁신상이었습니다. 한국-사우디 온돌 프로젝트가 받은 상이었죠. UN 사무총장이 직접 시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입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1700년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이 만났습니다. 그 결과 중동 6개국 8,000개 공장이 탄소 제로로 전환됐습니다. 연간 50억 톤의 탄소 배출을 막았어요. 50억 톤이요. 저는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이 설명했어요.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1.5%입니다. 한 프로젝트가 이룬 성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객석을 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정수 노인이 계셨습니다. 85세가 되셨지만 꼿꼿하게 앉아 계셨죠. 노인 옆에는 한국에너지기업 세곳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50년 전 사막에서 땀 흘린 한국 기술자들의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며 온도를 만든 한국 조상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1973년 우리 선왕께서 가난한 한국을 믿어주셨습니다. 9,600만 달러를 주셨죠. 그 돈으로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50년 후 한국이 온돌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무대를 내려와 이정수 노인께 다가갔습니다. 트로피를 노인 손에 쥐어드렸어요. 이건 할아버지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52년 전 사막에서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노인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네요. 노인이 말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노인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10년 후 100주년 기념식에 꼭 오셔야 합니다. 노인이 웃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수 있습니다. 약속하세요.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하죠. 꼭 살아서 볼 겁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모두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온돌이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많은데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 조상들은 1700년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재발견한 것뿐입니다. 다른 나라도 도입할 계획입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박진수 대표가 대답했어요. 인도가 1000개 공장 계약했습니다. 중국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유럽은 500개 공장 논의 중입니다. 5년 안에 전 세계 2만 개 공장이 온돌 기술을 쓸 겁니다. 2만 개요.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2년 전 3,000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2만 개입니다. 온돌이 정말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김성민 교수가 대답했어요. 대통령께서 온돌을 국가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온돌 시대가 온 겁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온돌은 한국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세계가 그걸 배우고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BBC 9시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네바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1700년 전통기술 온돌이 유엔상을 받았습니다. 중동 6개국이 이 기술로 탄소 배출을 90% 줄였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한국과 사우디의 약속이 오늘 기후위기의 해법이 됐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1973년 주바일 현장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사막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만에 역사가 완성됐어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이제 전 세계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아드 CEO였어요. 아흐메드, 봤나?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네.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50년 파트너십을 100년으로 확대하자고 하셨어. 100년입니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네. CEO가 말했어요. 다음 달 리야드에서 한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모실 거야. 우리 왕께서 직접 온돌 프로젝트 감사패를 수여하실 거고.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협력 협정을 맺을 거네. 규모는 200억 달러야. 200억 달러요.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2년 전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200억입니다. 자네 덕분이야. CEO가 말했어요.
2025년 겨울 폭설에 갇혔을 때 온도를 발견한 거. 그게 모든 걸 바꿨네. 만약 그날 공항이 정상이었다면 우린 이 기회를 놓쳤을 거야. CEO 말이 맞았습니다. 폭설이 축복이었어요. 5일간 갇혀서 온도를 경험했고 83세 노인을 만났고 50년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알프스 산맥 너머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의 별과 똑같은 별이었죠. 주머니에서 주바일 돌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이정수 노인께 받은 그 돌이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손의 쥔이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돌 하나가 모든 걸 상징했습니다. 50년 전 약속, 사막의 땀, 온돌의 온기, 그리고 미래의 희망. 이 모든 게 이 돌 안에 담겨 있었어요. 내일 다시 리야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33년 100주년까지 달릴 겁니다. 온돌이 전 세계 2만 개 공장을 넘어 10만 개로 확대될 때까지.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이 100년, 200년 이어질 때까지. 역사는 순환합니다. 하지만 매번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돌아옵니다. 50년 전 9,600만 달러가 오늘 20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어요. 신뢰입니다. 우정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주바일 돌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 세상을 바꿨습니다.